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입니다. 201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의 수가 1138만 1295명. 명실공히 건강검진 1000만 명의 시대를 돌입했지만 이런 열풍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계획할 때마다 주저하게 되죠. 빠진 항목은 없는지, 괜히 해만 되는 검사가 포함된 건 아닌지, 검진센터는 잘 선택한 건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이죠. 서울대병원 SNUH 팟캐스트 건강톡톡, 오늘은 건강검진 100% 효율적으로 받는 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당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시간,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가정의학과 박진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비룡 교수님. 네, 좀 난처한 질문일 수 있지만 교수님께서는 올해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미국에 한 2년 정도 장기 연수를 다녀온다고 그동안 건강검진을 못해서 늘 불안했는데요. 드디어 몇 주 전에 받았습니다. 피를 뽑을 때 바늘은 언제나 변함없이 아프더군요. 예, 지금은 마치 밀린 숙제를 한 번에 다 한 것처럼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네, 먼저 그럼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꼭 받아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단 대답은 네입니다. 예, 물론 몇 살부터 어떤 검사를 얼마나 자주 어떤 곳에서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유는 저희 나라만 해도 성인 3명 중 1명은 암으로, 1명은 심장이나 뇌혈관 관련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다른 3분 중에 1분은 각종 사고나 드문 질환 같은 것으로 사망을 하게 되니까 실제로는 대부분 다 암과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한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역시 잘 아시겠지만 암은 특정 증상을 느낀 후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이미 병이 진행된 상태라서 치료가 어렵고,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뇌출혈도 이미 발생한 후에는 사망률도 높고 설령 치료를 받더라도 그 후유증이 거의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다행히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도 발생 전 단계나 초기 단계에서 진단하여 치료하면 대부분 예방이나 완치가 가능하고, 심뇌혈관 질환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관련 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관리하면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정기검진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 건강검진은 꼭 받는 게 좋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무료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받게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해당 검진만 받으면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라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일반 건강검진, 암에 대한 암건강검진, 만 40세와 66세에 한 번씩 시행하는 생애전환기 검진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검진들은 국가가 최소한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검사들 중 비용이나 효과, 부작용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정한 최소한의 항목들이니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든 검진 제도이다 보니 일부 부족한 면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대장암 검진을 대장 내시경이 아닌 대변 검사로 한다든지, 위암 검진을 단점이 많은 위장 조영술도 허용한다든지 하는 검사 항목에 대한 아쉬움과 검사 항목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서 개개인의 건강 위험도에 따른 맞춤 검진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국가 검진은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누구나 꼭 받으시는 것이 좋고, 좀 더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개개인의 건강 위험도나 경제적인 사정, 각 검사들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해 잠시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보통 저희들은 건강검진을 받아야지라고는 다들 생각하지만 막상 무슨 검사를 언제쯤 받아야 할지 잘 몰라 당황스러워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내 나이 때 받아야 할 검사 항목들, 내가 가진 위험 요인에 따라 추가로 받아야 할 항목들, 혹은 불필요하게 받을 필요가 없는 항목들을 알고서 이에 맞춰서 검진을 받고 싶어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럼 아주 중요하면서도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일반인 스스로가 자신에게 필요한 검진 항목을 일일이 이해하고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첫째는 평소에 주치의처럼 나의 전체적인 건강을 살펴봐주는 의사가 있다면 그분과 먼저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기와 해야 할 검사 항목들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주치의는 평생 건강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사들도 사실 이 분야를 따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저만 해도 다른 과 교수님들께서 매년 무슨 검사를 받는 게 좋을지 문의를 많이 해오신답니다. 둘째, 주치의와의 상의가 힘들다면 주변에 계속 다니는 병원이 없으신 분이 많으니까요. 검진을 이번에 받고자 하는 검진센터의 전문 상담 간호사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성별, 연령, 가족력, 현재 건강 상태, 질병 상태, 개인적인 관심사를 종합하여 상담하여서 나에게 맞는 검진 항목을 설계해 줄 수 있는 전문 간호사는 대부분의 종합검진센터에서는 상주하고 있습니다. 셋째, 검진을 받는 당일 가능하면 해당 검진센터의 전문의의 예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검진 항목들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강검진의 형태는 회사 등에서 단체로 특정 검진센터와 계약하여 특정 항목만으로 시행되는 검진입니다. 이런 형태의 검진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많은 검사를 해주는 검진센터가 주로 선정되기 때문에 이때 불필요하지만 하기 쉬운 검사인 뇌 CT, 경추 CT 등의 검사들이 무료라는 이유로 추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임상적으로는 거의 도움이 안 되면서 방사선 노출만 많이 됩니다. 또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전문의에 의한 검진 전, 심지어는 검진 후에 결과 상담도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건강검진센터의 선택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검진센터를 선택하면 좋을지 정리해 주실 수 있을지요? 네, 저희가 몇 가지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나에게 맞는 검사들이 가능하면서 이를 고려한 맞춤 검진이 가능한지입니다. 예를 들면 위 검사를 하는데 위장 조영술은 가능한데 위내시경은 안 되는 센터라든지 유방 촬영술은 가능한데 유방 초음파는 안 된다든지와 같이 특정 중요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위장 조영술과 같이 효과는 적고 부작용이 많은 검사를 하게 된다든지 유방 촬영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유방 초음파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다른 병원에 또 방문을 해서 새로 검사를 해야 되는 불편감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맞춤 검진이 안 되고 특정 검사 패키지만 이용해야 한다면 예를 들어 최근에 다른 곳에서 시행한 검사를 빼지 못하고 중복해서 또 해야 된다든지 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든지 혹은 나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데 그것을 못하게 된다든지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둘째는 검진하기 전에 전문의와 예진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은 큰 돈을 들여서 한 번에 많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 항목을 단지 인터넷이나 안내서 등으로만 선택하게 되면 정확한 검사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검사 당일이라도 관련 전문의와 자신의 증상이나 질병력, 관심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최종적으로 검진 항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아주 중요한데요.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충분한 결과 상담이 가능하여야 됩니다. 아직도 많은 검진센터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결과를 우편으로 우송만 하여 통보하고 전문의와의 상담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즉 단지 무슨 검사가 정상이고 이상이 있다는 사실만 통보할 뿐 이상 소견이 정확히 나한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런 문제가 생긴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이러한 내용을 제시해주지 않는 것이죠. 똑같은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켜봐도 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가 필요하고 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단지 일률적으로 전산화돼서 찍혀나오는 결과만 가지고는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발견된 이상 소견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검진센터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목적이 단지 몸의 이상 소견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 이상 소견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료나 관리를 받아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무슨 검사에 이상이 있으니 이런저런 병원들에 다시 가보라는 식의 검진은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검진센터에서는 수익이 많은 건강검진만 시행하고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발견된 이상 소견의 체계적인 관리에는 소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4가지 부분들을 최대한 만족하는 검진센터를 선택하신다면 건강검진을 아주 효율적으로 받게 되실 것입니다. 네, 검진센터의 올바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검진센터를 선택하더라도 본인이 검진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잘 못 지킨다면 정확한 검진의 효과를 보기가 힘들게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받고자 하는 검사에 따라 정확한 검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수진자분들이 꼭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의외로 잘 지켜지지가 않아서 검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도 경험했는데요. 대장 내시경의 경우 3일 전부터 씨가 있거나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최대한 드시지 말고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도록 교육을 하는데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대장에 변이 많이 남아 있어서 결국은 대장 내시경을 끝까지 잘 못 본다든지, 혹은 평상시에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이 아스피린을 한 5일 전부터 드시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데 그냥 오셔서 대장에 보이는 용종을 제거를 못하거나 혹은 무리해서 제거하다가 출혈이 난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약의 경우는 아침 일찍 약간의 물과 함께 드시도록 교육을 하는데 검진하면 무조건 금식이라는 생각에 제대로 안내문을 읽지 않고 고혈압약을 드시고 오시지 않아서 높은 혈압 때문에 일부 검사가 제대로 시행이 못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따라서 검사에 따른 안내문을 미리 잘 읽으시고 최대한 주의사항을 잘 지키시는 게 많은 돈을 내고 큰맘 먹고 힘들게 하시는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는 방법입니다. 네, 검진을 무사히 끝냈다면 제일 중요한 결과 상담이 남게 되는데요. 요즘 많은 검진센터들이 결과를 단순히 우편으로만 보낸다든지 또는 수진자 스스로가 귀찮다고 전화로만 간단히 상담하는 경우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큰 돈 들여서 힘들게 검사를 하고서는 정작 제일 중요한 판정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검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 판정입니다. 결과 판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직접 와서 듣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검사들은 왜 했고 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관련 수치나 사진을 직접 보면서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또한 같은 검사 결과에도 그 사람의 병력이나 또는 의사의 진찰에 따라서 판정은 달라집니다. 본인이 와서 충분히 상담하면서 적절한 의사의 이학적 검진이 병행되면서 개개인에 맞는 판정이 이루어진 후 적절한 처방이 내려져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추가적인 검사나 추가적인 영양 상담 같은 상담이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분이 대신 올 경우나 전화 판정의 경우 결과 판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직접 오시는 경우보다 반 이상 짧습니다. 즉 듣는 사람이나 판정하는 의사도 형식적으로 결과만 이야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필요한 상담이나 후속 조치가 바로 행해지지 못하므로 반쪽짜리 건강검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결과 상담을 잘 받고 난 다음 발견된 이상 소견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상하게도 반복하여 같은 문제가 발견되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되거나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이 있어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약물을 같이 써야 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결과 상담 시 그건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당장 죽을 병 없으면 됐습니다 하시고는 1년 뒤에 또 검진을 오십니다. 그러면서 또 보면 당뇨는 그 사이 더 악화되어서 오시는 것인데요. 건강검진의 목적이 단순히 당장 큰 병을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향후 큰 병으로 갈 요인들을 미리 발견하여 초기에 잘 관리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경우가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검진에서 나온 이상 소견은 잘 챙겨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강검진을 한 곳에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몇 해마다 검진기관을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예, 이건 참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닌데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야, 올해는 이곳에서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이곳에서 놓칠 수도 있는 것들을 딴 데서 한번 또 받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럴 때의 문제는 어떤 이상, 예를 들면 오늘 저희 센터에 처음으로 오신 분 중에서 유방에 혹이 발견된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한테 꾸준히 오셨던 분이라고 하고 1년 전, 2년 전 자료가 있어서 이 혹을 과거하고 비교할 수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3년 전부터 있었던 혹이고 크기가 자라지도 않고 모양도 괜찮았다고 하면 저희가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혹을 처음 보게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과거를 모르니까 추가 검사나 짧은 기간의 재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본다면 건강검진을 또 한 곳에만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처음 검진센터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불필요한 검사를 자꾸 반복적으로 요구한다든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놓치는 결과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결국 다 고려한다면 결론적으로 제일 처음에 검진 기간을 잘 선택하고 내 건강을 지속적으로 봐줄 전문의를 잘 선택하여 그런 후에는 한 곳에서 꾸준히 받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습니다. 네.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이상이 없다면 다음 검진까지는 안심해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역시 또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중간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건강검진이 몸 전체를 다 보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부분만 보는 것이고 특정 검사의 정확도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 결과가 없으니 나는 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생활 도중에 이상 소견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별도로 의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조치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 방송을 시작하면서 건강검진 100% 효율적으로 받는 법이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에 관련된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검사를 어디서 받고 누구에게 상담받고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좋은 검진센터를 선택하고 나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믿음직한 주치의를 정한 후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검진과 검진 사이의 관리를 포함한 전체적인 건강관리를 한 곳에서 꾸준히 받을 수 있다면 최상의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지금까지 건강검진 100% 효율적으로 받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가정의학과 박진호 교수님, 진행의 조비룡 교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령화 시대의 노인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대한민국 최고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이야기 SNUH 톡톡.